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 이후 우리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성장주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발표가 있었던 이후로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 상위 목록을 보면 단 한 종목도 겹치는 종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워낙에 스마트해져서 무시할 수 없어요. 강구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님 어떨 거라 보시나요, 앞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이 경기 민감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건 역사적으로 거의 100%였거든요. 예, 어떤 성장주라기보다도 어떤 실적에 민감한 어떤 대형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끌었던 게 항상 있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런 주체들이 이제 외국인들 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이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그 실적 성장률이 약진을 보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우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도 외국인들 가장 많이 샀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대표적인 어떤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이 사는 뭐 네이버 같은 이 언택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기보다도 이런 좀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이 사냐, 개인이 사냐가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지금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IT, 뭐 건설 쪽 같은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쪽으로 추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개인이 사고 있는 뭐 언택트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민감주보다는 어떤 이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실적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 대형 민감주로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바이든이 그 당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 어떤 그 환율이나 매크로지프와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고 있는 대형 경기 민감주 이쪽 섹터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언택트주들은 백신 이슈에 이러한 소식에 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뭐 IT나 건설 이쪽 섹터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그럼 앞으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원자재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재 성격질이 원자재는 올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도 상품, 뭐 구리, 뭐 금 이런 종목 상품도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 보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유럽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떨어졌었던 이 안전자산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IT 쪽에서의 사용하는 그런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로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얘기도 나와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거나 시장
그 변동성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 항상 관심을 받았던 게 이 금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당분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전에는 어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이 떨어졌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나 여러 가지 뭐 금리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주식시장 가격과 안전자산 가격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그리고 구리에 연동되는 뭐 ETF나 또 관련된 주식들은 좀 상승 여력을 또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고려아연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가 이 금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금과 가격과 연동이 많이 주가가 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반등 구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과 풍산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통상 이러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위험자산인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반대의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 이제는 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설명.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금 관련해서 고려아연, 풍산 이러한 관련주들 또 ETF 상품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삼성전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63,200원으로 장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월의 주가를 뛰어넘더니 오늘은 65,000원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삼성전자 앞으로도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의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훅 뛰어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0조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되면서 오히려 시적 추정치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좀 올라가는 경우인데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많이 담고 그 1위 종목의 삼성전자라는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대표주로서 이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1순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게 바로 삼성전자가 노출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교체 주기라는 게 또 있거든, 사이클이라는 게. 내년이 바로 4년 만에 나오는 이 반도체 교체 주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디램과 어떤 낸드에 대한 가격이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체 수요로 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물론 오늘 지금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가전 쪽에서의 실적 부분도 이 3분기 시점만 놓고 본다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분기 때 실적의 일회성 비용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 항상 얘기 나오지만 내년에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더 좋게 하지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은 거의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뭐 배당 매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이건희 회장 보유에 대한 주식에 대한 뭐 양도세나 이런 부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주들한테 뭐 나쁠 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이번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죠. 이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낮아질 거라는 그 우려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설명. 오히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을 지금부터 반영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반도체 교체 시기인 만큼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실적 상승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상승 어디까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